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고갈TV 시청자 여러분, 오래 사실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준비로 오래 살아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2001년 초로 기억하는데요. 일리노이 대학의 공공보건대 스튜어트 올산스키 교수하고 알라바마 대학의 스티븐 오스테드 교수가 인간의 최대 수명을 놓고 경론을 벌여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올산스키 교수는 인간의 수명을 130세로, 오스테드 교수는 150세로 주장하면서 2001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2150년 1월 1일 150세가 되는 사람이 나타날지를 두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당시 150세를 주장하는 오스테드 교수는 당연히 150세 수명자가 있다. 130세를 주장하는 올산스키 교수는 150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조건을 걸고 두 교수는 각각 $150씩 내놓고 매년 약간을 보태서 2150년 5억 달러를 만든다는 내기를 합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네이처에 게재됐던 논문 사설 때문이었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진은 네이처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115세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자 올산스키 교수는 유전적 프로그램이 인간의 수명 연장을 방해한다면 수명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해도 200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150세까지 살 수 없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오스테드 교수는 올산스키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당시까지 발표한 여러 논문을 인용하면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에 내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내기가 끝나는 2150년 1월 1일 판돈으로 걸렸던 상금은 승리한 교수의 상속자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150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반드시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고갈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교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50세 수명자가 나타난다는 쪽이 승리자가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오래 사는 건 이제 기본이 됐다는 거죠. 문제는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문제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 가지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돈, 건강, 관계, 그리고 비전이 그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걸 잃을까 봐 고민이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정말 갖고 싶은데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서 좌절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부자는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하는 모습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 서민의 삶에 기초할 때 오래 사는 문제와 더불어서 반드시 걱정하게 되는 위험은 대략 6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문제가 현실이라면 당연히 수반되는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오래 사는 문제가 위험인지 아닌지 냉정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보겠습니다. 장수시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위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치매 등과 같은 위험 질병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어느 쪽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인간의 게놈지대가 해독이 되면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적인 스타인 미국의 유명 여배우도 유방절제술과 자궁적출술을 한 계기도 암이 걸려서 수술한 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사전 수술을 받으면 암이 걸리지 않을까요? 물론 확률은 확 줄일 수 있겠지만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위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우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 치료비를 해결하는 쪽으로 사용되면서 노년기 삶의 질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장수시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위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시점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고갈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간병 등급 판정자를 조사해 보니까 단일 질병으로는 치매가 단연코 1위였어요. 100명의 간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약 30명은 치매를 직접적 원인으로 간병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질병은 요통, 관절통, 관절염, 골절과 같은 생활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급 판정입니다. 무려 29%를 웃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병 원인이 치매나 중풍, 암 같은 중증 질병뿐만 아니라 생활질병으로 인한 간병이 결코 적지 않은 만큼 노년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는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수시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질문, 위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년기에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 압박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물가가 올라도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까요? 내 인생은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기치 못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각국은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1월 소비자 물가 100을 기준으로 2022년은 약 104.6%, 2022년 4월은 106.85%, 2022년 9월 108.93%, 2023년 2월 110.38%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은 줄거나 끊어진 노후에 1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110원을 줘야만 동일한 것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 압박을 안 받는다면 일정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진 자산이 넉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들어올 구멍은 없는데 돈 나가는 구멍만 커지는 상황이 나의 노후라면 과연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 현금 흐름 이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준비는 당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은퇴 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수시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위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은퇴 후에 관계 빈곤을 경험하게 될까요? 관계 풍족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노후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관계 빈곤을 얼마 전에 은퇴 후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서 관계의 고립이 발생하고 더불어 고독사로 이어지는 예가 많았는데요. 특히 위험한 연령대가 50대 남성이었죠. 이혼한 상태이고 직장을 잃었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고독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 사회적 교류가 막히면서 발생하는 관계 빈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관계 이상, 소득 단절, 원치 않는 질병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함께보다는 홀로 있어야 하는 삶을 부추기는 원인이 관계 빈곤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시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위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사망할 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쓰고 가기에도 부족할까요? 쿠갈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자산수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한 말은 아니죠. 경제수명이란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은퇴 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모두 사라지는 시점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제수명은 74.8세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60세 은퇴하고 은퇴자산이 3억 원으로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경제수명은 72.5세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산이 모두 사라진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물가 상승 변수가 추가되면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50에서 59세 가구주 순자산은 2001년 기준으로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부부 생활비 268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산 소진 기간은 물가 상승률 3% 기준으로 72.1세에 자산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노후 의료비 변수가 빠진 상태니까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중증 질병이 발생한다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증가되는 만큼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는 제트 엔진을 단 것처럼 자산이 감소하는 속도는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장수시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위험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 중에서 누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될까요? 내가 혼자 남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홀로 되는 노후를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평생 사랑과 다툼이 지속된 만큼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던 평생의 반려자를 먼저 보내는 것은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고통일 겁니다. 문제는 떠난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남겨진 사람의 자녀 인생이겠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정신적 슬픔을 최소화하면서
자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되는 노후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갈TV 시청자 여러분의 노후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수 때 발생하는 6가지 질문 형식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마다 해법이 다를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질문드린 6가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이겠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조건이 노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